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포스코 파이넥스 공장 산소탑에서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원청인 포스코의 책임을 철저히 따지고 포스코 전 공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미풍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의 파이넥스 3공장 인근 산소탑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이곳에서 냉각기 교체 작업을 하던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 47살 이모 씨 등 4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자가 숨진 냉각탑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라며 포스코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연히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포지 작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고요. 작업 투입 전에 산소 농도 체크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유해가스가 존재하는지 체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고 현장을 찾은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원청인 포스코의 잘못을 철저히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이 포스코는 공장 내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집단으로 사망한 적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 내 모든 공장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 엄격한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작업자들이 갑자기 질소가스에 노출된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부 가스관 밸브 작동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포스코 운전실 직원 등을 불러 가스 유입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품입니다. 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포스코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또 이딴 안전사고에도 노동당국이 그동안 느슨하게 대처해온 게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 후에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제철소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파이넥스 공장 주변에 산소 설비가 폭발해 외주업체 직원 2명이 숨졌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폭발 사고로 외주업체 직원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듬해는 용광로 안에서 밸브 교체 작업을 하던 작업자 5명이 가스 폭발로 다쳤고 용광로 쇳물이 넘치는 아찔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고를 포함해 포항제철소에서는 최근 5년간 7건의 안전사고거나 6명이 숨지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들 대부분은 외주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포스코가 안전관리는 소홀히 하면서 위험한 작업을 외주업체에 떠넘긴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매 주기마다 하는 작업이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작업에서 사망사고 발생했다는 것은 포스코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건설회사의 이윤을 맞추기 위해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위험한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그동안 포스코의 이딴 중대 안전사고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 부실을 키웠다며 지난 정권의 관행화된 친기업적인 노동행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런데 포항지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냉각탑 보수 작업 그 하나에 대해서만 작업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위반한 것인가 동시에 노동부 본부의 작업 중지 기준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라도 노동당국이 포스코의 모든 밀폐 작업 공장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노동계가 참여하는 철저한 특별 근로감독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외주 하청업체의 중대 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며 원청사가 안전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중대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청인 법인에게도 법인의 대표에게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도록 저희가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고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획기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계획 예방 정비에 착수한 월성원전 4호기에서 냉각 운전 중에 비상급수 신호가 발생해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 4호기에서 어제 오후 7시 15분쯤 계획 예방 정비를 위한 냉각 운전 중 비상급수 신호가 발생했지만 정상급수에는 이상이 없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급수 신호는 배관 파손 등으로 증기 발생기에 정상적으로 냉각수를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추가적으로 냉각수를 공급하게 하는 전기적 신호입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오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도쿄 중심가에 영토 주권 전시관을 설치하고 독도 왜곡 교육을 시도한 것은 독도 영토 침탈 행위로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김 지사 성명에 이어 독도 도발에 대한 범도민 규탄 결의대회, 독도 정책 토론회, 독도 사료연구회 세미나 등도 잇따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내일 낮부터 조금 풀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밖에 나가기 무서운 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낮이 되면 오랜만에 영상권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외출 시에는 목도리와 장갑 등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의 하늘은 맑지만 건조함이 무척 심합니다. 나흘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새벽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최고 10cm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매우 춥겠고 낮부터 추위가 조금 풀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과 영덕, 포항이 영하 9도, 경주가 영하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울진과 포항이 4도, 영덕과 경주가 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1도,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2도입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아침 기온은 계속해서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울원자력본부 임직원 일동 3천만 원, 대학 치과의원 원장 및 직원 일동 300만 원, 용광동 윤일홍 씨 50만 원, 미지트 가구 30만 원, 울진군청 보건 30만 원, 북영덕 농업협동조합 30만 원, 영덕군 창수면 3개 1위 마을회 25만 원, 시장 식육식당 박노진 씨 20만 원, 통나무촌 이도수 씨 20만 원, 북면 요가팀 20만 원, 울진군 온정면 조금 1, 2 김외광 씨 10만 원, 북부 상가 경로당 박창식 회장회 회원 일동 10만 원, 경주시 황호동 풍물단 10만 원, 고목 1, 2 노인회 일동 10만 원, 창수면 인천 1, 2 노인회 10만 원, 영덕군 창수면 일량 1, 2 경로회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는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과 빈집 정비 사업에 78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어민이 건축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로 신개축할 경우 금리 2%로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특히 다문화 가정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주택은 우선 지원하며 한옥을 건립할 경우 4천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빈집 800여 동을 정비해 마을 공동주차장이나 공용 쉼터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5개월간의 보수를 마치고 오늘 어린이 박물관을 다시 개관했습니다. 경주박물관은 주 전시실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단장한 것은 물론 입구에 미디어 벽을 만들어 전시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고 어린이 전용 화장실과 아기 돌봄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MBC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